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제 네. 전략, 아니 결론이네 결론. 네, 결론 들어갑니다. 민주당 집권 시 대신 마련 전략. 상반기에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매입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는 자주 만나는데요. 그런데 그런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그걸 이제 매입하거든, 추가적으로 뭐 줄여가지고 하나로 몰거나, 그죠? 아니면 매도하시거나 뭐 이러는 매입 매도 전략을 상반기 때 쓰시는 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어쨌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달 실시되니까요. 그 전에 매입하려고 하는 분은 생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한국부동산원 시세통계 자료를 보시면 네. 송파가, 그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3월 24일 기준으로 보면 또 뭐 갑자기 또 올라가지고 3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서초나 강남보다 또 높아졌거든요. 주거선호 지역은 그냥 갑니다. 가기 때문에 아마 좋은 가격에 매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년이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될지가 상당히 고민되는 시점이 오고 세금이 일단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이라 해봤자 5월 9일인데 양도세 중과 배제를 뭐 이렇게 이재명 씨가 보고 내년 5월 9일은 너무 찝찝하다 이러면서 그냥 2026년 1월 1일부터 우리 하면 딱 깔끔하지 않냐.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양도세 중과 2026년 내가 이제 집권한 기념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 이렇게 해버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깔끔하잖아요. 오히려 1월 1일, 5월 9일 뭐야 이러면서 1월 1일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려면. 아니고 난 그냥 가겠다 이러면 뭐 그냥 가는 거고, 그죠? 나는 뭐 운용 수익 포기하고 그냥 시세 차익, 즉 자본 캐피탈 게인만 얻겠다 이러면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드 올리고 맞으면서 가겠다. 그렇죠. 가겠다. 대신에 이제 월세로 바꾼 다음에, 그죠? 네, 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 입주장에 예, 관심을 가져라. 서울에 이제 입주되는 데는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내년부터는 입주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광명 뭐 좋은 건 잘 아실 테고요. 대전 지금 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오히려 지금 이재명 씨가 집권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물을 잘 보셔가지고, 그죠? 아주 싼 매물 나오고 이러면 제가 상담을 했는데 상담할 때 매물을 막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계약하신 분도 계시고요. 뭐 5천만 원 싸게. 그래서 광명은 최근에 매물이 이게 그 2027년까지 16,000세대인가 17,000세대가 입주해요. 그럼 뭐, 그리고 여기 그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1억 원으로 매입할 수 있는 아주 초소형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괜찮아요. 위치만 좋으면 됐지 뭐 열 몇 평이 뭐 상관없어요. 방 하나 있는데, 그리고 2,000세대, 3,000세대 대단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편의시설 같은 것도 같이 다 풍부히 누릴 수 있고, 거기 주차도 괜찮고, 우리가 한 동짜리 아파트는 여러분 주차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 노려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 장인뉴타운, 이문휴경뉴타운, 이건 뭐 가까이 붙어 있으시니까요. 장인뉴타운이 레디언트인가? 뭐 거기 한 3, 4천 세대 되죠. 이문휴경뉴타운이 올해 입주하는 게 10,000세대 정도 돼요. 예. 그래 라그란데가 입주가 거의 끝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매물이 지금 전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격은 좀 조정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예전에 우리가 헬리오시티 생각해 보면 가격 조정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천호 뉴타운도 제가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여기 이제 천호역인데요. 여기가 8호선하고 5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한강 가깝고. 그래서 올해 한 3,000세대 입주해, 세대는 적습니다. 그래도, 여기 가격대가 12억에서 14억 사이입니다. 20평대하고 30평대하고. 그래서 뭐 강동구니까, 예,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배 잠실은 뭐 좀 가격이 높긴 하지만, 예,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방배동은 꾸준히 있거든요. 12,000세대가 들어옵니다.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잠실은 올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잠실에 우리가 그 미성 클로버하고 진도 아파트 재건축한 잠실 르엘이라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입주하는데요. 그 두 세대 합치면 한 4, 5천 세대 돼요. 예, 그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파크리오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잠실은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요번에 보셨든지 알겠지만 32억 9천까지인가 거래됐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32억 정도잖아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여러분 거래된 시 보시면 27억, 28억도 있거든요. 그냥 5억이 그냥 한 달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주거선호 지역 중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좀 있고요. 내놓으면 잘 팔리는 데고 이러기 때문에 매물을 잘 고르시면 정말 싸게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실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전문직이나 아니면 그 직장인 중에 자산가 분들이 있잖아요. 와이프분하고 같이 벌면 뭐 한 3, 4억 되거든요. 연봉이.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은 마지막
그 주거 선호 지역이 잠실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사실 좀 안 치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어디 사냐, 어디 산다, 강동구에 살아 이러면 그래, 뭐 이렇게 잠실 살아 이러면 그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잠실은 거의 마지막 그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잠실이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제 30억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그 성동구의 지주택이죠. 아이파크인가 입주한 게 있어요. 그 이름을 제가 계속 까먹는데,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게 30평형대가 31억에 거래됐어요. 최근에. 성동구인데. 잠실 입장에서 볼 때 어떨까요? 뭐야, 저기가. 뭐야. 우리보다 하급진데 32억도 싼가? 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마포에도 그 공덕역에 보면 마포 뭐 자이 힐스테이트인가 뭐 있어요. 힐스테이트 자이인가. 그게 27년에 입주하는데요. 그거 지금 입주권이 벌써 한 25억 가거든요. 잠실하고 거의 가격이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그게 신축들이. 그러면 신축 입주하면 주변 시세들 끌어올리는 거는 둘째치고 잠실하고 이제 사람들이 비교도 되잖아요. 그래서 방배하고 잠실은, 방배는 이미 뭐 또 어나들 레벨로 됐고요. 지금 입주권이 평당 1억 정도 돼요. 그래서 방배동에 지금 5구역, 6구역 이런 거는 거의 1억이고요. 아니고 조금 늦은 구역들, 13구역이니까 이런 데들은 아직은 그냥 30억 안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34억, 4평이 34억, 35억에 입주권 매물이 나오거든요. 잠시는 아직 그건 아니니까요. 괜찮은 가격대로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입주장은 정말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은 게, 이게 분양가가 언제적 분양가입니까? 4년 전 분양가예요. 4년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분양가.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매입해라. 예, 어쨌든 좋은 아파트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 모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막 여기저기 분산하지 말고. 예. 그래서 하나로 모으시는 게 좋긴 한데, 모으더라도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그죠? 좋은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게 가격 상승률이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좋은 아파트나 안 좋은 아파트나 가격 상승률은 같았어요. 그런데 20억짜리가 이제 10% 오르면 2억이 오르고 10억짜리는 1억밖에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도 따라가지 못했었는데요. 이제는 좋은 아파트가 상승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아파트를 고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분상제. 예, 분상제 지역은 무조건 청약. 레미안 원페를라라든지 반포 주공 1단지 1, 2, 4 주구죠. DH 클래스트라는 아파트 있는데요. 여기는 5,200세대 정도 돼요. 2,400세대가 5,002세대인가 그런데 2,400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거든요. 무조건 아마 평당 한 1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는 이미 주변에 다 평당 2억 하고 있어요. 그래서 34평 분양받으면 한 30억 벌 거예요. 청담르엘이라고 삼익 재건축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청담도 바로. 예, 맞습니다. 그 강보인우고 아마 입주를 곧 할 건데 올해 내로 아마 입주할 거예요. 이 아파트가 20억 초반대였는데요. 지금 30평인데가 50억이에요. 예, 호가가 그렇고 거래된 것도 하나 삼성로인가 하는 아파트가 51억에 거래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쨌든 강보이면 요즘 다 강남은 2억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르는 게 2억이고 뭐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걸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받아놓으시면 거의 따블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청약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늘어날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마포도 이제 잡을 거고 뭐도 잡을 거 다 잡을 거니까. 예, 그렇게 되면 조합은 좀 피해를 입겠지만 어쨌든 이게 예전에 한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조합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싼 거예요. 예. 예, 그런 일도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반 분양가가 싸거든요. 그래서 막 들어가셔가지고 분양받으시면, 예, 좋죠. 조합원 입장에서 이제 일반 분양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예, 묶여버리면 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넓혀지는 거, 그 다음에 청약되는 것들은 무조건, 예, 보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무조건 지역입니다. 입지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상품, 그러니까 뭐 하급지에 30평이냐, 상급지에 20평이냐, 이거 무조건 상급지에 20평이에요. 그죠? 그런데 조금 고민되는 건 이제 하급지에 20평이냐, 상급지에 10평이냐. 그래도 저는 상급지에 10평 하라고. 예, 예, 예. 아파트가 대형 규모고, 그죠? 1000세대 있는 아파트에 뭐, 열몇 평,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아주 좋다고 봐요. 예, 그거는 나중에 없어서 못 팔 거예요. 그 힐스테이트 2차, 삼성동에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14평, 16평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방 하나 따로 있고, 가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예, 면적이, 이런
옛날 아파트이기 때문에 2008년도인가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도 평당은 그냥 1억은 가거든요. 충분히. 예. 그래서 뭐 어차피 투자하는 금액이 적으니까 오르는 거 적은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이건 월세는 엄청 잘 나옵니다. 예. 엄청 잘 나옵니다. 예. 15억밖에 안 되는데 이 300씩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월세가. 너무 좋아요. 그런 아파트는 저도 관심이 최근에 많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더 이상 사면 죽인다고 그래서. 왜요? 왜요? 예, 더 하여튼, 있으면 더 이상 하지 말고. 추가 수익 더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희는 뭐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어. 예, 하지 말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 예, 이제 귀찮잖아요. 뭘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다는 게 귀찮은 거니까요. 예, 어쨌든 그렇게 좋은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먼저 보시고 그 입지에서 내가 맞는 상품들을 그저 골라 나가시는 것이 좋고요. 네. 예, 뭐 조금 준신축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 옥수동 파크힐스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보면 옥수 삼성 아파트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들으시는 분들. 옥수 파크힐스 오르면 그 다음에 옥수 삼성 오르고 뭐 이런 구조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뭐 97년도인가 99년도 입주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옥수동의 파크힐스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옛날 아파트죠. 그래도 가격이 올라요. 언젠가는. 예,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을 좀 본인이 이제 입지를 정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찾아 나가시다 보면 야, 이거는 옛날 아파트인데 오르지도 않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건 뭐 상품이 안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상품이 좋은 아파트, 뭐 한강도 보이고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이러면 뭐 당연히 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입지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 가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상품 먼저 정하고 나는 신축 대단지가 좋다 이러 신축 대단지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입지가 좋아지겠지. 안 좋아집니다 절대로.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신축 대단지잖아요. 신축 대단지도 좋은 입지에서 우리가 고르실 때 그죠? 신축 대단지가 좋은 거지. 입지도 안 좋은데 신축 대단지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시골 논밭. 그러니까 시골에 가보면 덩그랗게 해가지고 지은 데도 있고요. 땅값이 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비를 때려 넣어도 얼마 안 돼요. 공사비라는 게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한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은 30%가 아니고요. 거의 10%도 될까 말까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강남은. 제가 예를 잘 드는 게 압구정동에 파출소를 아마 지었을 건데요. 작년에 예산이 300억 예산인데요. 땅 매입하는데 290억이에요. 짓는 거 10억밖에 안 들어요. 파출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가설 비슷하게 그죠? 조그맣게 지어놓으면 되거든요. 10억이면 떡을 쳐요. 짓는데 그 땅 파는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거의 한두 달이면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예산 지은 땅을 사는데 29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비라는 게 사실 크게 안 들어요. 그래서 어리어리하게 막 시공해 놓은 거 이런 데 가보면 혹하거든요. 조, 중, 석식 다 준다 그러고 막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그런 신축 대단지를 찾고 이렇게 입지를 찾는 게 아니라 일단 입지를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신축 대단지가 있으면 좋죠. 레명몬밸리 끝없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거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그게 저 서울 외곽에 갖다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강보다 훨씬 더 좋은 뭐 강화도에 있는 강화도에 가지고 바다를 보면 뭐 합니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시골에 가봐도 이런 신축 대단지 엄청나게 많은데 많아요. 그런데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구하면 입지 중에서는 그죠. 신축 대단지가 괜찮다는 말인 거지. 대단지는 좋긴 해요. 예, 입지가 좋으면. 커뮤니티를 잘 만들 수 있고. 요즘 이제 물리적인 특성 자체도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정비사업. 사업 시행 인가 이후. 해도 됩니까? 네, 사업 시행 인가 이후 단지는. 무섭습니다, 이제. 네, 근데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나면 이제 뭐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갈 거예요. 확실하게 관처까지 보고 이렇게 한다든지. 뭐 관처 보고 하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가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뭐 개포동에 있는 주공 5단지나 67단지 통합재건축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괜찮거든요.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작년에만 해도 20억대였는데 지금 아마 다 33억까지 거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갑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괜찮다라고 보고 여의도 이런 데도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은데 여의도는 이제 시작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대신 가긴 갈 거예요. 가면서 온갖 그죠 구박이나 이런 걸 다 받으면서 가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아파트를 투자하는 이유는 새 아파트로 바뀌기 때문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빠르게 바뀔 수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천하고 뭐 이런 아파트가 좋겠죠.